오늘 아주 여유 있고 기분 좋고 재밌고 이해 잘 되고 쉽고 힐링하는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짜로 잘 들어. 처음 배우는 친구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짧게 다시 복습해야 돼. 자, 통계 몇 단원 이루어져 있다고? 몇 단원이? 세 단원. 뭐? 이상 확률. 이산 확률 분포. 아, 좋아. 진짜 오늘 듣고 왔네. 또. 뭐야? 뭐 하나밖에 안 들었어? 분산. 뭔 소리 하는 거야?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지난 시간에 딱 여기에 한 7%만 까지만 했어. 30%다. 이사 확률 분포 하다 끝났어, 그렇지? 이사 확률 분포는 항상 우리가 뭘로 써? 시각화한다? 이 분포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뭘 그린다? 뭘 그린다? 표를 그린다, 표를. 얘는 표를 그린다. 그래서 표를 채우면 끝나는 거였어, 얘는. 이 표를 채워주면 끝나는 거였어. 확률의 초과는 항상 몇이고? 1이다. 이런 거 했었다고, 그치? 자, 그러면 얘를 계속 이어갈 거야. 그래서 자, 이상 확률 분포도 그렇고 연속 확률 분포도 그렇고 자, 이 녀석의 대표 분포를 하나씩 배워. 대표 분포. 대표 분포. 얘도 대표 분포. 사실 이상 확률 분포를 따르는 분포는 되게 많은데 고교 과정에서 딱 하나만 다룬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분포가 뭐냐면 오늘 배울 이항 분포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아마 나갈 수 있을 텐데 자,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 분포는 뭐냐? 바로 정규 분포다. 그래서 사실 이상 확률 분포 가르친 이유 이거 하고 싶어서 연속 확률 분포도 가르친 이유 이거 알고 싶어서 궁극적인 목표야. 그래서 자, 이상 분포를 알아봐야 돼. 얘는 이상 확률 분포의 대표 분포야. 그래서 이항 분포 뭘 가지고 이항 분포를 하냐? 정의부터 해야겠지. 그래서 이 녀석 정의는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분포의 가장 메인이 되는 값은 확률 함수거든. 그래서 얘는 확률 질량 함수를 독립시행 확률로 쓰는 녀석이야. 독립시행 확률로 사용하는 분포를 얘기해. 독립시행 확률이 뭔데? 독립시행 확률이 뭐야? 예를 들면 뭐 던지기? 동전 던지기 아니면 주사위 던지기. 왜? 뭐가 안 바뀌어? 시행을 할 때마다 확률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걸 독립시행을 하잖아. 그치?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함수로 쓰는 녀석을 바로 뭐라고 한다? 이항 분포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어. 우리 확률 분포를 배우면서 꼭 알아야 되는 네 가지를 얘기했어. 첫 번째, 뭐 알아야 된다고 했어? 제일 중요한 거. 확률 알아야 된다고 했어. 맨날 물어보는 게 네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 두 번째, 뭐 물어본다? 뭐 물어본다? 통계량 세 가지. 뭐? 편집. 평균. 분산. 그치. 그다음 표준편차. 이거밖에 안 물어볼 건데 맨날 이 네 개 물을 건데 이항 분포도 요 네 개를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이 분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첫 번째 확률. 이 확률로 뭘 쓸 거다? 독립시행 확률을 쓸 거다. 독립시행 확률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치?
그래서 확률 함수 P X는 R 이 확률 함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가 뭐냐면 자 R번 벌어질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뭐냐? NCR 그 다음 PM R제곱 그 다음 1-PM N-R제곱 얘가 독립시행 확률이었지 그치? 독립시행의 확률 이 녀석이 바로 이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다. 그러면 이상확률 분포는 항상 뭘로 꾸리는데? 표로서 우리가 시각화를 하는데 그치? 자 근데 이 표를 다 채우자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채워볼게.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 던졌어. 동전을 10번 던져가지고 우리가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 하자.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분포를 관찰해 봅시다. 분포를 어떻게 됩니까? X, PX. 자 제일 적게 나오면 몇 번? 0번. 그다음 3번 점점점. 제일 많이 나오면 몇 번? 10번. 확률의 총합은 1. 자 여기 이제 하나씩 채워보는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이게 들어간다고. 알겠어? 자, 이 R 자리가 이제 이건 뭐야? 얘가 R이야. 알겠지? X는 R이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 뭐라 쓰면 돼? 십시형. 확률 얘기해야 돼. 동전 앞면 확률 몇인데? 2분의 1에 0제곱, 2분의 1에 10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를 다 채워주면 될 거야. 이런 식의 표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부를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얘를 무조건 외워야겠지? 얘가 이제 확률 함수가 되겠다는 거. 자, 4개 중에 하나 봤다, 그지? 3개 봐야 되는데 그럼 평균 구하자. 지금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다 곱해서.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하는 거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했어, 그지? 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미쳤잖아, 그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이 아니잖아. 근데 이거 왜 배울까? 그래서 이 항분은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 원래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컨비네이션의 성질로 우리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거든. 그거 증명은 안 할 거야. 고교 과정에서 다루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외울 거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 자, 그럼 이제 나머지 3개를 이제 설명하는 걸 알려줄게.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걸 하나 배워야 돼. 뭘 하나 배워야 되냐면 바로 분포 표기법이야.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할 때 이 분포를 표기해 주는 걸 축약해서 나타냈거든. 왜냐면 아니 시각화를 표로 한다고 해서 맨날 표를 그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 얼마나 귀찮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축약한다고 생각해. 축약한다. 여기서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정보만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로 분포 표기법이야. 저 작업을 이제 좀 간단히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어떤 변수가 있어. 얘가 따른다. 이게 따른다는 의미야. 그런데 뭘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우리가 자 얘가 이제 이 항이라는 게 뭐야? 2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거든요. 항이 2개 있어가지고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주사위를 던졌더니 3의 배수거나 아니거나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노미얼이라고 얘기해요. 이 항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 그 약자를 따서 B 이렇게 씁니다. 이항분포.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녀석을 대표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이 파라미터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이 녀석은 이항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시행 횟수. 그 다음에 단일 시행 확률이에요. 이 2개가 얘한테 가장 중요하거든. N이랑 P. 그래서 이 분포는 NP만 알면 끝나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항분포는 표를 그리는 게 맞지만 표를 안 쓰고 뭘 쓰겠다? 분포 표기법을 쓰겠다. 요걸 쓰겠다. 그래서 유명한 분포들은 다 분포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만 얘기합니다. 이제 표 안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배우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배운다. 표를 해서 하는 게 맞지만 그거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축약해서 증명을 수학자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그걸 갖다 쓰기만 하잖아.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되냐? 자 평균 외우면 되겠어? 너무 쉬워. n과 p를 곱하면 돼요. 이게 평균이야 이 녀석이. 아까 이거 곱할 생각하니까 아득했잖아, 그치? 굉장히 심플하다고. 자 분산 뭐냐? 자 평균 np였죠? 이 똑같이 np에다가 하나만 더 곱해줘요. 1-p 하나 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뭐였어? 항상? 루트 분산이죠? 이거 하나만 끝납니다. 너무 쉽지? 자 문제 풀자. 자 잘 봐. 32번. 자 x가 따른다. 바이노미얼 80,8분의 1. 자 이 x를 구하죠. 말이 안 돼. 이거 초등학생 3학년도 풀어. 자 몇이야? 그렇지. 자 해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모가 없으면 분모가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고 어디가 n이고 어디가 p인지 찾을 수 있도록 가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준 걸 잘 보세요. 76번. 자 승부차기를 할 건데 성공할 확률은 0.8이다. 읽자마자 p는 몇이다? 0.8. 확률을 얘기하는 부분이 항상 p가 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시행을 몇 번 했다? 5번의 승부차기를 할 것이다. 아 n이 5구나. 그랬을 때 우리 자 성공하는 횟수 x 써야죠. 바이노미얼 몇 컴마 몇? 5,0.8 이렇게 써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점점 이걸 귀찮게 만들려면 요 p를 찾는 걸 점점 귀찮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p를 내가 이제 구해야만 하게 만들면 좀 귀찮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1번 보세요. 자 81번 이렇게 나서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겠다. 자 시행 한 번이 동전 3개 던지는 거예요. 동전 3개 던지는 시행을 몇 번 할 거냐면 64번. n은 64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앞이 2개 뒤가 하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자 요 녀석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얘를 x라고 하자. 그래서 x가 이제 뭘 따를 것이냐? 바이노미얼 64, 몇을 따를까요? 얘를 생각해야겠지, 그치? 그럼 우리 뭘 찾아야 돼? 동전 3개를 던졌는데 앞이 2번, 뒤가 한 번이 나올 확률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p를 공개적으로 주지 않겠다는 거야. 자 그럼 p 몇입니까? 동전 3개 던져서 앞 2번 들 확률. 얘도 독립식이니까 뭐예요? 여기 30,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그렇지. 그래서 다 곱하면 몇이에요? 8분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채워야겠지, 그치? 이런 거 하나 배우시고. 자, 한 번에 쭉 갈게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봐.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잠깐만. 13번인데. 아하. 쏘리. 설명을 일단 하고. 일단 뽑고. 자, 그 다음 거 이제 설명해볼게. 그러면 자, 이 주제가 이제 이항분포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주제거든. 뭐냐면 작년 수능에 나왔던 주제야. 작년 수능 어딜 찍어야 돼? 이거 다 외웠지 이제?
자, 이 주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냐면요. 이항분포를 직접적으로 따르지 않는 녀석의 변수의 분포를 파악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겁니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수직선이 가운데 원점이 있고요. 이 원점에 이제 지금 공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상황에서 자,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홀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는 규칙이 있어요. 시행을 한번 할 때마다 이런 걸 해줄 거예요. 그랬는데 이 x라는 변수를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자, x를 좌표라고 할 겁니다.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시행을 몇 번 할 거냐면요. 시행 횟수는 100번 한다고 합시다. 얘를 100번 했을 때 이 녀석의 좌표의 평균과 표준 편차와 분산을 구해보자. 평균과 분산 어떻게 구할까 이거? 잘 보세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게. 아까는요. 자, 동전 3개를 던져서요. 앞이 2번이고 뒤가 1번이 나오는 횟수가 변수였어. 그러니까 동전 3개를 던져서 뭔가 나오는 그게 그 횟수 자체가 변수였기 때문에 이 동전 던지기는 그냥 뭐야?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얘는 좌표거든요. 좌표는 우리가 짝수, 홀수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는 이항분포가 맞는데 이 좌표를 이만큼 움직이는 것도 이항분포일까? 만약에 내가 이걸 이항분포라고 한번 해본다고 해봐. 그러면 얘가 따른다. 자, 100번씩 했고요. 확률 뭐라고 쓸 거예요? 얘 확률 뭐라 쓸 거예요? 쓸 수가 있나? 좌표에 대한 확률을 쓸 수 있나? 없지.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는 녀석을 물어보는 걸 좋아하거든.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사위 던지니까 이항분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를 표현을 빌려서 얘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변수를 하나 새로 잡아야 돼요. 자, 변수를 새로 하나 잡습니다. 그래서 뭘 잡을 거냐면 주사위를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이항분포니까. 그래서 짝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 새롭게 잡는 거야. 짝이 나온 횟수라는 변수를 y라고 내가 새롭게 잡는 겁니다. 문제 없어. 내가 만들어야 돼요. 자, 변수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홀이 나오는 횟수도 얘기해 주세요. 자, 시행을 총 100번 했어요. 자, 그럼 짝이 y번 나왔으면 홀은 몇 번 나왔겠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x를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y라는 걸 빌려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y는 자, 얘는 무조건 이항분포를 따라요. 짝이 나온 횟수잖아. 주사위를 던져서. 그지? 주사위 몇 번 던졌다고? 100번 던졌다고. 짝이 나올 확률은 몇인데? 2분의 1이잖아. 이거는 무조건 알잖아. 짝이 나온 횟수라는 걸 변수로 잡으면 짝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독립식이니까. 아니, 좌표라는 건 우리가 이항분포 절대 아니라니까. 이런 거. 이런 건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 확률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표현을 빌려서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뭘 알게 돼요? y에 대한 통계량, 평균 분산을 찾을 수 있어요. 맞죠? 이 녀석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이 x를 y로만 표현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x는 뭐예요? 좌표예요. x는 좌표입니다. 자, 짝이 몇 번 나왔다고? y번. 짝이 나올 때마다 몇 만큼 갔는데? 플러스 2만큼.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몇 만큼 진행한 겁니까? 2 y. 플러스 2만큼 몇 번 갔다고? y번 갔다고. 자, 마이너스 1만큼 몇 번 갔다고? 100 마이너스 y번 갔다고. 마이너스 1만큼 몇 번? 100 마이너스 y번. 그게 좌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좌표가 어떻게 돼요? 3i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잡히겠지? 맞아? 졸지 마. 3i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될 거로. 자,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가 아니지만 이 녀석의 통계량을 아니까 2y 몇이고 50이고 vy 몇이고 25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다. 이제 2x는 몇이고 3i 마이너스 100이니까 v와 x는 몇이고 v 3i 마이너스 100이니까 y 분포로 이걸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해볼 거라고. 이걸. 그러면 기다려봐. 그래서 왜 어려운지 보자. 자, 53번. 자, 주사위도 던져야 되고 동전도 던져야 돼. 동시에 던질 거야. 그랬을 때, 자, 주사위 눈의 수랑 동전 개수, 앞면 개수 같으면 3점, 다르면 1점. 뭐가 짜증나는 줄 알아? 이 확률 구하는 게 짜증나. 확률 구하는 게 너무 싫어. 확률 구하는 게. 자, 확률 구하는 거 너무 싫지만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눈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자, 눈이 1이다. 주사위 던지는 시행도 있고 동전 던지는 시행도 있어. 둘이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주사위 던지는 거 1 나올 확률 몇이야? 6분의 1 곱하기 뭐까지 해야 된다? 동전이 6개 던졌는데 앞이 몇 번 떴다고? 한 번 떠야 돼. 그럼 뭐야? 60 곱하기 2분의 1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6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다 똑같이 6분의 1 붙을 거고요. 자, 여기 뒤에만 달라지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오겠죠, 그죠? 66에 2분의 1에 6째 이걸 다 더한 게 P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6분의 1 곱하기 64분의 이거 다 더하면은 63 나오거든요. 얘가 이제 P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P 구하는 게 짜증나게 만든다. 그럼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구조는 단순한데 결국은 또 확률 가지고 우리가 난이도 조절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P가 128분의 21이 나와요. 그것까지는 알았어.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지금 자 64번 할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알려준 걸로 할 수 있잖아. 그치? 이제 할 수 있잖아. 시우야, 누굴 Y로 넣자고? 주사위 3점. 3점. 얘를 Y. 얘는 몇 번 나왔어? 몇 번 나왔어? Y 64 마이너스 그렇지. 번 나왔고요. 자, 총 점수가 X니까 X는 뭐가 됩니까? Y 3점 Y. 3Y 3Y. 그다음 플러스 플러스 64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2y 플러스 64가 되는 걸 알지만 y가 분포를 뭘 따른다? B 몇 번 했다고? 64 번 했고 확률 구하는 게 빡센데 확률을 내가 구해줬어. 128분의 그렇지. 그래서 2y가 몇이야? 2분의 20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게 된다. 괜찮죠? 하나 더 할게요. 54. 54번. 너네가 이제 54번까지만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54번. 자, 54번 이제 원점 P가 있는데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자, 패턴이 항상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 하면 플러스 3만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자, 애들이 잘하니까 이제 조금씩 틀어요. 3 이상이면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15번 해요. 15번 했을 때 이동한 점의 좌표가 p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p와 3x 플러스 4y는 0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하자. 자, 점점 꼬기 시작해. 점점. 자, 하지만 별거 없어.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자, x를 한 번에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를 새롭게 지정을 합니다. x축으로 3만큼 가는 거를 우리가 y라고 잡시다. 얘가 y번 나왔어. 자, 그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간 건 몇 번 이동했다? 15 마이너스 y번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y가 분포를 뭘 따르죠? 콤마 주사위 2 이하 확률 이걸 따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x를 y로 표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건데, 자, 한 번에 얘기를 못 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점의 좌표를 먼저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들렸다 갑니다. 점의 좌표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플러스 3만큼은 몇 번 이동했다? y번 이동했다. 플러스 1만큼은 15 마이너스 y번 이동했다. 그럼 x 좌표는 x축으로 이동한 거밖에 없어. 이거 x 좌표? x 좌표는요? 자, 잘 보세요. 주사위를 15번 던졌는데 y번만큼은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어요. 15 마이너스 y번만큼은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어요. 3y. 원점에서 시작했거든. 원점에서. 자, y좌표는 이거죠. 그럼 p좌표를 우리가 y로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 번 들렸다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꼬았지, 그지? 자, 이제 뭐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x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x는 점집거 5분의 절대값 x좌표 y좌표 집어넣어야 돼. 몇 i? 9i 몇? 60 마이너스 4y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5y 플러스 60. 근데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y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가 벗겨버리고 그럼 약분하면 그래서 또 구할 수 있게 되네. 이런 패턴 괜찮나? 55번까지 도전해볼래? 해봐. (55번) 자, 상하이 됐으면 주머니 1부터 10까지 있어. 3에 됐으면 x축으로 1만큼. 하나 내서 아니면 y축으로 1만큼. 그래서 10번 한다. p좌표 잡자. 자, 이거 y로 놓을게. 10마이너스 y로 놓을게. 자, 좌표 불러. y, 10마이너스 y가 되고요. y 분포 얘기해야 되는데 확률. 그렇지. 10개 중에 3의 x 3개밖에 없어. 주사위 아니야. 40분의 3이고. 자, 그러면 이제 x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x가 뭐라고 했어? p랑 누구의 거리? 마이너스 5,5와 p 사이의 거리의 제곱 빼고 제곱 빼고 제곱. 그러니까 y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자, 두 개 뺀 거 5 마이너스 y의 제곱. 얘가 x. 이거 y 빼기 5로 바꿀게. 뭐만 남아? 50. 그렇지. 그래서 이 x는 2y 제곱 플러스 50. 그래서 2y 제곱 플러스 50. 2y 제곱만 구하면 끝. 2y 제곱 어떻게 구할 거야? 자, 2y 몇이야? 3.
VY 몇이야? 10분의 21. 10분의 20. 자, 이 Y 제곱은 제평평제니까 얘는 오히려 분산해서 뭘 더해줘야 돼? 4제곱. 평균의 제곱을 오히려 더한다고 아까 시켜놨었어, 그지? 했을 거야. 몇이야? 10분의 20을 더하기 9 합치면 10분의 111. 그래서 계산하면 몇입니까? 55분의 111 플러스 50이 되겠다. 괜찮아. 잘했어. 넘어가자 이제 새로운 거. 자, 이상 확률 분포까지 다 배웠어. 이한 분포에서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하는 걸 잘 기억해봐. 알았지? 이거 나중에 꼭 써야 돼. 잘 기억해놓고 있어. 자, 이상 확률 분포가 끝났어. 그 다음 뭐 할 거야? 연속 확률 분포 할 거야. 연속 확률 분포 할 건데 이산이랑 연속의 차이 뭐지? 차이가 뭐야?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야? 차이가 변수를 내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너무 많아서 표를 그리자면 이건 미쳤어. 말도 안 돼. 0, 0.000001, 0.000001, 1, 2, 0.3 이거 다 쓸 수는 없잖아.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얘는 표로 시각 파악이보다는 뭘 빌리겠다? 그래프.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고 그래프로서 우리가 모든 걸 봐야 되고 연속 확률 분포가 교육과정이 지나오면서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네 가지 봐야 된다 했지 항상. 뭐야? 확률, 평균, 분산, 표준편차. 뒤에 세 개를 못 봐. 확률만 봅니다. 다른 걸 못 구하고요. 확률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확률만 얘기하면 된다. 너무 쉽잖아. 그래프 나오고 확률만 얘기하면 된다. 그럼 도대체 확률이 뭐냐? 자, 이산으로 가자. 이산에서 확률은 어떻게 표시를 했냐? 1, 2, 3, 4 1, B, B3, B3. 자, 이산에서 확률은 우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확률의 총합이 몇이다? 1이다 라는 얘기 했고,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얘기할 때 x는 1. 자, 몇입니까? B1. B1. 자, x가 2부터 3. 얘 몇이야? B2 플러스 B3.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었다, 그지? 연속으로 이제 옮겨 보자. 깨워. 연속으로 이제 옮겨 보자. 자, 그럼 이제 얘는 그래프로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래프를 이제 열심히 그립니다. 얘는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이거거든요. 얘가 확률 질량 함수거든요. 근데 다만 연속에서는 이게 그래프로 나타날 뿐이에요. 이렇게. 얘는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얘는 질량이었죠. 얘는 밀도예요. 확률 밀도 함수. 명칭도 잘 기억해야 돼. 질량은 이산, 밀도는 연속. 알겠죠? 자, 얘는 확률 밀도 함수고요. 자, 이 녀석은 그러면 넓이를 도대체 확률을 뭘로 볼 거냐? 넓이로 볼 거야.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 다시 말하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적분이거든요. 자, 요 녀석을 A부터 B까지 이렇게 얘기한다. 자, 요 녀석의 넓이가 A부터 B까지 이 변수가 존재할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P, X가 어디부터? A부터 B까지. 자, 이 녀석의 확률이 저 넓이가 되고요. 이거를 fx A부터 B까지 정적분한다가 확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적분 값이 확률이고요. 정적분 값이. 물론 이 정적분은 교육 과정에서 빠졌고요.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이. 엄밀하게 정적분이에요. 왜 정적분이랑 똑같을까?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 있나?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큰 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 정적분이 그냥 넓이가 나와요. 양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녀석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주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 소재를 못 쓰니까 맨날 직선만 나와요. 그래서 직선만 주구장창 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0, 1, 2 얘가 fx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값이 우리가 몰라요. a 이 값을 몰라요. 2a 이렇게 잡읍시다. 자, 이 녀석의 정의역은 0부터 2까지 간다.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건 0부터 2 사이라고 합시다. x가. 첫 번째 우리 할 거 a 값 구하기. 두 번째 우리 할 거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확률 구하기. 이거 두 개 해봅시다. 자, a가 어떻게 구할까요? 항상 기억해야 돼. 뭐라고? 확률의 총합은 1. 다시 말하면 모든 정의역 구간에 있는 모든 넓이의 총합은 1이다. 넓이의 총합은 1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항상 뭐야? 도형이 직선밖에 안 나오니까 삼각형이랑 사다리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사다리꼴 넓이부터 얘기할까요? 밑변이 1이니까 높이만 보면 되죠, 그죠? 자, 높이 하나 a고 하나 2a니까 평균 2분의 3a. 자, 삼각형이에요, 그쵸? 자, 밑길이 1이니까 자, 높이 2a 0 평균 그렇죠. 오케이. 사다리꼴이건 삼각형이건 똑같죠?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죠? 자, 그래서 넓이의 총합 몇이 나왔습니까? 가 몇이라고? 넓이의 총합은 1이다. 그래서 a가 몇이다? 5분의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우리가 아까 몇이라 해놨어? a라고 했죠. 몇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자, 확률 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일단 4개를 처리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를 안 주면 그래서 그 다음 할 얘기는 그래프가 없다면 어쩔 거야? 라는 얘기 좀 해보자. 그래프가 없으면요, 자 보세요. 63번. 자, 변수는 0부터 8까지. 그래프 없을 때는요, 그래프 안 그려요. 안 그리고 수직선만 그려요. 수직선 그려서 자, 정의역은 0부터 8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근데 대칭성을 줬네. x는 4대칭 함수래. x는 4대칭 함수다. 자, 그러면 4만 이렇게 찍어놔요. 4. 잘 봐봐. 자, 확률의 총합 몇이다? 이만큼은 몇이다? 이만큼도? 자, 이렇게 함수는 안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볼 거야. 덩어리로. 확률로만. 알겠지? 자,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줬어. 자, 세배에 2부터 4까지는 4배에 6부터 8까지랑 같아요. 자, 2부터 4까지랑 6부터 8까지가 몇 대 몇이래요? 4대 3. 자, 2부터 4까지랑 6부터 8까지가 4대 3. 2부터 4까지 몇 K? 6부터 8까지 몇 K? 자, X는 4대칭이라 했다. 여기 몇 K? 대칭이니까. 맞아? X는 4대칭. 합쳐서 몇 K? 7K가 0.5.
이해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프가 없으면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7K가 2분의 1이니까 K는 몇이에요? 14분의 1이 되고요. 뭐 물어봤어? 2부터 6까지 물어봤어요. 총 몇 K입니까 그러면? 8K 2부터 6까지요. 맞아 8K요. 8K. 그래서 8K니까 답은? 답은? 7분의 4 그렇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64번 해보시면 되고요. 65, 66, 여기 67은 넘어갈 거고. 자, 이제 68로 갑니다.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좀 너무 지역적이라서 살짝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살짝 넘어갈 거고 진짜 중요한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얘들아. 알았지? 자, 직선의 방정식 때 했던 거 연습할 거야. 잘 들어. 닮은 비 보는 거 연습할 거야. 68번이야. 자, 닮은 비. 자, 삼각형을 분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삼각형을 분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잘 봐. 자, 삼각형을 이렇게 분할해 볼 거야. 삼각형을 이렇게 분할해 볼 거야. 잘 봐봐. 자, 이 녀석이 지금 넓이가 4대 3이래. 자, 그럼 이거 밑변비는? 밑변비는 몇이야? 2등 4대 3이야.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알겠어? 자, 넓이가 4대 3이면 밑변도 4대 3이야. 자, 잘 봐봐. 자, 이 넓이가 1대 3이래. 자, 이 밑변비는 몇 대 몇일까? 1대 4 잘 봐봐. 잘 봐봐. 다시 한번 해볼게. 쟤는 잘 봐. 근데 이 닮은 비 잘 못 보거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한번 관찰해보자. 여기 밑변이 1이야. 여기 2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요 녀석의 넓이를 S라고 해보자. 그럼 요 커다란 녀석의 넓이는 몇일까? 몇 S? 3S? 9S지. 그럼 여기 사다리꼴은 몇 S? 8S 8S.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잘 봐봐. 자, 그럼 이거 매번 우리가 보는 거 귀찮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어차피 물리하는 친구 없지? 자, 1, 2 자, 간격을 1마다 등간격으로 이렇게 나눠볼게. 직선인데 우리 맨날 직선만 다루니까. 그럼 잘 봐봐. 자, 여기를 S라고 해볼게. 여기 몇 S 여기? 오? 진짜로? 맞아? 진짜 3S? 왜? 얘가 1대 2니까 넓이는 1대 4. 그럼 이만큼이 4S니까 이 몇 S? 3S 그렇지. 여기 몇 S게? 5S 5. 여기 몇 S게? 7S 몇 S게? 규칙 보여? 홀수만 나와. 홀수만. 사다리꼴. 1, 3, 5, 7, 9, 11, 13 이렇게 점점 커질 거야. 잘 봐봐. 언제? 등간격일 때. 이거 그러면 활용해보자 얘들아. 자, 얘를 이제 활용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내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확률을 구해봤어. 확률을 구해봤는데 얘가 9분의 5가 나왔어. 얘가 9분의 4가 나왔어. 자, 여기가 3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래. 요 좌표 구하래. 잘 봐. 잘 봐. 잘 봐. 지금 요 직각삼각형 커다란 거에서 얘가 이제 어디 직각삼각형을 관찰하고 있는지 잘 봐봐. 어디 보고 있는 것 같아?
얘가 지금 4대 5네, 그지? 이 4대 5 이 그램에서 발견할 수 있겠어? 이거 어차피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안에서 끝나. 어차피 여기 안에서 끝나. 3까지 여기 3까지 가지. 3까지 가지. 요거 보여 지금? 이만큼 쓰면은 이렇게 가르면 4대 5인 거 보여? 괜찮아? 그럼 이 밑변이 지금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야. 이게 2대 1이어야 돼. 2대 1. 여기 총 6이야. 그럼 여기 몇이야? 1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써먹을 수 있을까? 괜찮나? 원리는 뭐라고? 닮은비. 닮은비 발견하면 되는데 닮은비 어차피 맨날 등간경만 주니까 엄청 쉽게 주니까 이렇게 쉽게 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쓰는 거 어떤데? 괜찮아? 모르겠어? 잘 봐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먹는지 문제로 보여줄게. 그래서 얘가 여기부터 이제 4점짜리거든? 이게 수능 28번이었어. 자, 68번 수능 28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능에서 등장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B, A, C 문자 너무 많아. X가 B 이하에서 X가 B 이상을 빼면 4분의 1이다.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건 2분의 1이다. 문자 엄청 많거든? 자, 기존에 배운 걸로 하잖아? 그러면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해야 돼. 문자 3개 해가지고 A, B, C 연립방정식 열심히 다 돌려야 돼. 근데 우리 지금까지 수원수투 공통하면서 미지수 3개 연립해 본 적 있어? 내가 미지수 3개를 연립하는 상황은 맨날 바꿔줘. 맨날 그 수투에서 우리 지금 배우는 거 공통 그 뭐야 함수식 세우는 거 열심히 했잖아. 그지? 원래 함수식 세우는 거 3차 함수 어떻게 세워? 원래 이렇게 세우잖아. 그치? 근데 이거 미지수 2개 넘는 거 세우는 거 절대 아니야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미지수 3개 절대 아니야. 미지수 무조건 2개 이하. 좋으면 하나. 그러니까 그걸로 다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기존에 하던 대로 A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은 1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닐 거라는 거야. 이게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어떻게 써먹을지 봅시다. 자, 미지수가 너무 많으면 구조를 일단 봐야 돼. 구조를. 자, B 이하, B 이상을 뺐더니 4분의 1이 돼요. 여기죠? S1. S1에서 뭘 뺀다? S2. S1에서 S2를 빼면 몇이라고? 4분의 1이라고. 뭐 하고 싶어? 두 개를 더 하고 싶어. 두 개 더하면 몇이지? 두 개 더하면 몇이지? 확률의 총합이네. 확률의 차는 4분의 1. A, B, C에 집착하지 말고 구조를 보라고. 그러면 S는 몇이고? 8분의 S는 8분의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잘 봐. 요만큼 8분의 5, 요만큼 8분의 3. A, B 두 개 달고 다닐 필요 있어 없어? 몇 대 몇? 그렇지. 5대 3. 5대 3일 거야. 일단 냅둬. 일단 써. 자, 이거 써먹을 거야. 5 이하가 몇이다? 2분의 1. 그럼 5를 루트를 어디다 찍어야 될까? B보다? B보다? 왼쪽에. 여기 찍는다. 잘 봐.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 떼온다. 빨간색 직각삼각형 떼와서 자, 요만큼 볼 건데 여기 루트 5, 여기 2, 여기 0. 자, 근데 잘 봐봐. 자, 이만큼 몇이야?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8분의 4고요. 여기는요? 8분의 1인데 전체로 보면 8분의
5가 되겠죠? 전체로 보면 맞아요? 전체로 보면 8분의 5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넓이 B가 몇 대 몇입니까? 넓이 몇 대 몇이요?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4대 넓이 4대 5 맞아요? 그럼 길이 B는요? 이대로 그렇지. 근데 지금 길이 B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줘. 5대 3. 루트 5대 5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아야 해요. 그죠? 그러면 5는 B가 나오죠. B는 자 B가 2분의 5 5대 3 다시 말하면 5대 8 그러니까 얘는 2분의 8 마지막 확률의 총합은 1 근데 밑넓이 밑길이 4 높이 높이 자 삼각형 넓이 1인데 밑변 4 높이 그렇지 연립방정식 하냐고 응 안 한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야씨 이거 A 이거 C 2분의 1 AC는 1 야 문자 하나씩 줄여야지 그래서 C는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률밀도함수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에서 너네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문제 한번 다시 가볼까? 앞에 너네가 풀었던 거를 다시 보면은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62번 볼래? 자 62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0 2 3 여기 K 여기 3K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0부터 2까지 넓이 구하래 여기 구해달래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K 구했지? 안 구합니다 K 안 구해요 잘 보세요 자 이 사다리꼴 잘 보세요 자 지금 밑변 몇이에요? 2입니다 그죠? 자 오른쪽 사다리꼴 잘 보세요 밑변 길이 몇이에요? 1입니다 자 밑변이 지금 2대 1이요 높이 볼게요 자 사다리꼴도 마찬가지로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뭘 보면 돼? 높이는? 중점 보면 되는 거야 왜? 모든 사다리꼴은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직사각형으로 바꿀 수 있어? 모든 사다리꼴은 다 뭐가 될 거야? 중점을 찍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넓이가 똑같은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 자 그럼 얘 어떤 직사각형이 될 거야? 이런 직사각형이 될 거야 이 녀석 중점은 어디야 또? K랑 3K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뀔 거야 자 이 사다리꼴 다 이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럼 높이가 어때 둘이? 근데 지금 밑변이 몇 대면? 2대 1. 그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몇이다? 그렇지 계산하지 않는다 아 정신 차려 졸지마 K 안 구한다고 알겠습니까? 얘들아 정신 차려 더 해야 돼 응? 자 아 이거 하면 잘 나가? 5분 되네 쉬었다 하자 너도 알잖아. 너가 알니? 자 69번 연속 확률 분포를 하고 있어 자 x가 밀도함수로 fx를 하고 있대 확률 밀도 함수로 쓴대
진짜 천천히 쉽게 갈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의한다고? 이 확률 어떻게 정의한다 했지? 정적분으로 정의한다 했어, 그렇지? 정적분으로 어떻게 쓴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어떤 거를 적분한다? X, DX. fx, dx로 우리가 요 확률 값을 정의한다고 얘기했어, 그지? 잘 기억해. 알겠어? 왜 시작하자마자 졸린 눈을 하고 있는 거야? 잘 쉬고 왔잖아. 자, 69번 들어가자. 자, 변수가 이번엔 두 개야. x는 자 정의역부터 0부터 a까지 정의되어 있고요. y도 0부터 a까지 정의되어 있어.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확률 밀도 함수 fx를 따를 거고 얘는 확률 밀도 함수 gx를 따라갈 거야. 자, 그랬는데 자 fx는 b래. 자, gx는 p 0이 x부터 x까지래. 요거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p 0부터 y가 c까지일 때 얘가 2분의 1일 때 a, b, c 값을 다 찾아줘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하나씩 풀어 써보자. 함수를 줬어. 자, 정의역 여기. 근데 fx 무슨 함수? 상수함수. fx 상수함수. 정의역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 자, 얘가 fx. 자, gx 갈 거야. gx 갈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뭐야 이게? 이게 뭔 식인데 이게? 뭐야, 뭔 소리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 뭐야 이거? 그래서 뭘 이용하자? 확률은 정적분이다. 뭐라 쓸 거야? 0부터 x 누굴 적분하면 근데 x를 또 같이 쓸 수 없으니까, 그지? t로 하자. g. 근데 잠깐, 뭐가 들어있어? x가 들어있네. 변수가 x가 들어있어. 그럼 함수 누굴 써야 돼? fx 걸 써야겠네, 그지? fx 알고 있는데 뭐였지? b였네. x를 또 쓸 수 없으니까 t 같은 걸 쓰자. 상관없지? 변수는 상관없어, 정적분에서, 그지? 자, 이렇게 되겠어. 자, 얘는 뭐야 그러면? 적분하고 나서 대입하고 뱉는 거니까 뭡니까? dx네. 1차 함수네. 1차 함수다. 자, 이거 그려보자. dx 어떻게 돼? 자, 0부터 dx 이렇게 a까지. 자, 얘가 gx.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럼 너무 간단하잖아. 뭐 할 수 있어? 확률의 총합 몇이다? 1이다. 자, 얘 확률 뭡니까? 직사각형 넓이 5에 AB. 자, 직사각형 넓이 몇이에요? 여기 A 대입해봐. A 대입하면 AB. 그러니까 2분의 A 제곱 B는 1. 잘 봐봐. AB도 1, 2분의 A 제곱 B도 1. 여기서 여기 갈 때 누구 곱해주면 돼? 2분의 A를 곱했는데 변하지 않았어. 따라서 A는? B는?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엔 이거. 자, 빨리 얘기해야 돼. 알겠지? 잘 봐봐. 자, 빌더 좀 깔아보자. 자, 요거 확률 총 1이야. 자, 근데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 돼. 요 넓이가. 여기 0이고 여기 4야. 여기 좌표 뭐야? 3, 2, 1 빨리. 몇이야? 2. 그렇지. 왜 2야 이거? 왜 2야? 잘 봐봐. 자, 얘가 4분의 1이고 얘 전체가 1이잖아, 그치? 자, 넓이 몇 대면? 1대 4. 그럼 길이는 몇 대면? 1대 2. 1대 2. 넓이는 1대 4. 알겠냐고요?
괜찮아? 자 다시 자 이제 간다. y를 이제 0부터 c까지 갈 거야. y 이거였어. 자 얘가 y였어. 자 0부터 a가 2로 바뀌었어. 이거야. 자 근데 얘 확률 총합 1이지 그지? 근데 c까지 가면 몇이래? 2분의 1이래. 자 넓이비 몇 대면? 작은 직각이랑 큰 직각 몇 대면? 1대 1대 2다. 자 길이는? 1대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에 해당하는 게 지금 몇입니까? 2. 1에 해당하는 게 C. 따라서 C는 몇이다? 루트 2C는 2. C는 루트 2분의 2. 오케이?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하나 없죠? 계속 뭘 쓰고 있어? 닮은 비 쓰고 있죠? 너 무슨 표정이야? 준현? 너 약간 못 알아들을 때 그 표정 하더라. 아 이게 뭔 소리야? 왜 뭐가 어떤 게? 저 저기서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거 아 여기서 갑자기 이거 이 짓을 왜 하냐? 맞아? 정의 A부터 B까지 이 녀석 함수를 적분하는 게 넓이다. 확률이다. 자 0부터 X까지 이 녀석 함수를 적분하는 것이 요 함수래. 0부터 X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는 것이 이 함수래. 근데 왜 B예요? X 거지. X는 무슨 함수를 쓴다고? fx를 쓴대. fx 뭐라고? B라고. X에 대한 확률을 얘기해야 되는데 X는 함수를 얘 걸 쓸 거고 fx를 쓸 거고 fx는 B야. 그래서 얘를 적분해야 돼. fx를 적분해야 되는데 얘를 적분해야 돼. 근데 x 겹쳐서 쓰기 싫어서 바꿨어. 이거만 바꿨어. 너 괜찮? x 또 쓸 수는 없어. 그거만 바꿔 쓴 거야. x 또 쓸 수 없어서. 자 넘어가. 근데 앞에서 다른 거 했던 4점이랑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얘가 압도적으로 쉬워가겠다. 70번 맞아? 자 70번. 자 x 0부터 6까지 점이야. y도 0부터 6까지 점이야. 자 그래서 얘 거는 fx, 얘 거는 gx.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줬어. fx는 요렇게 갈 거야. 3, 5, 6, 4분의 1. 자 근데 관계식을 하나 줬어. fx 플러스 gx는 k다. 그러니까 gx에 대한 정보를 줬어. fx는 함수를 줬고 gx는 관계식만 줬는데 k는 뭔지 안 알려줬어. 뭘로 찾아낼 거냐면 확률의 총합은 1이다로 찾아볼 생각이야. 잘 봐봐. 확률의 총합은 1이다를 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이 값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한다. 자 정의역이 지금 어디부터 어디라고 둘 다? 0부터 6이라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인테그랄 씌우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6까지 이걸 다 씌워버리면 이걸 다 씌워버리자. 얘가 몇이 돼요? 1이 됩니다. 얘가 몇이 돼요? 1이 됩니다. 얘는요? 아, 2인 거 알겠는데 몇 개? 6개. 자 그러면 K가 몇이다? 그렇지. 자 적분으로서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진다. 아 K가 3분의 1이구나. 자 문제에서 뭐 구하래? 자 Y가 자 K가 3분의 1이었으니까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 값을 좀 구해달래요. 자 정적분식으로 바꾸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2부터 5까지. 자 Y에 대한 확률을 더하면서 누구였지? GX dx만 구하면 끝나죠. 맞죠? 자 근데 gx 몰라요.
뭘로 바꿔요? gx는 그렇지 모르니까 바꿔요. k 알고 있었어. 몇이었어? 3분의 1 마이너스 fx dx 이걸로 바꿔야겠지. 자 따로따로 계산하자. 따로따로.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1과 2부터 5가 만나서 적분 너무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 1이죠. 자 빼기 2부터 5까지 fx dx를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돼. 2부터 5까지 fx dx 잘 봐. 잘 봐. 2부터 5까지 fx dx 이걸 구할 거야. 이거 할 거라고. 자 그러면 두 개로 쪼개서 하겠지. 자 이것부터 밑변 2 높이 4분의 1 넓이는 2분의 1. 자 요거 갈 건데 기억해 지금. 자 0부터 0, 1, 2, 3 3등분 했을 때 세 번째 조각이었어. 몇 대 몇이었는지 기억나나? 1대 3대 5였던 거 기억난다. 그치?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이 녀석의 몇 분의 몇에 해당할 거야 얘는? 9분의 5에 해당한다. 맞아? 맞아? 곱하기 자 요거 넓이 몇인데 그러면 3이고 4분의 1이니까 8분의 3 맞아?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자 약분하면 몇 분의 몇? 자 24분의 5 24분의 12 그래서 더하면 24분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2부터 5까지 gx만 구하는 게 가능하다.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야?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 값이 결국 뭐다? 정적분 값이다 라는 거 기억해달라는 거지. 자 이제 넘어가자. 확률 밀도 함수도 다 봤어. 그래서 자 이제 정규 분포 27페이지. 통계도 이제 거의 다 끝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 봤고,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 분포로서 이항 분포 봤고, 자, 연속 확률 분포 배웠고,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 분포 뭐 배울 거라고?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분포의 아주 대표적인 분포고요. 자, 이 녀석은요. 확률 밀도 함수를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울 수도 없고요. 이거 다룰 수도 없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너네 맨날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 받아보면 있잖아. 이런 거 봤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9구간으로 극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색칠해서 주잖아. 모의고사 성적표 받으면. 그치? 그래서 여기가 1등급이고 여기가 이제 9등급이면 이제 너네 어디에 칠해져 있어? 어디에 칠해져 있어? 모의고사 성적표 받으면 어디에 칠해져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안 주나 이제? 저기지. 아 시대가 너무 나 땐 줬는데 이런 거 있었는데 상위 몇 프로 이런 거 안 써준다고? 전국 뭐 몇 등 이런 거 안 써줘? 선생님 정보까지 써줘. 그럼 막 전국 석차 이런 거 써주지 않나? 맞아요. 그치 있어. 선생님 퍼센트로 나왔잖아. 퍼센트로. 그지? 몇 퍼센트? 응시자 몇 명, 몇십만 명 이렇게 있잖아. 자 그래서 이 정규 분포. 그러면 자 역시나 우리는 제일 먼저 관심 가져야 되는 것보다 확률이다. 확률에 관심을 가져야 돼. 확률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평균이랑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는 내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못 구한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고교 과정에서는 그걸 구하는 걸 다루지 않는다. 왜? 이 함수 적분하는 건 지옥이야. 만약 이걸 원한다면 통계학과를 가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항상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문제에서 줄 겁니다. 자, 정규 분포는 가장 일반적인 분포야, 사실은. 그래서 자, 노말을 쓴다. 노말을 했자. 자, n이라고 쓰고요. 자, 파라미터 두 개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 제일 중요한 거.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해요. 그래서 이 분포 표기법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이루어진 녀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선대칭 함수야. 어디 대칭? 평균 대칭입니다. 항상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좌우로 대칭이 되어 있는 이런 그림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요, 이 높이가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이 최고점, 최대값. 이 최대값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표준 편차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높아져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자, 이 높이는 표준 편차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2번, 3번. 자, 요 세 개의 표준 편차는 어떻습니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 녀석의 배수는 어떻습니까? 세 개 표준 편차 어때요? 같아요. 표준 편차 누구 보면 된다고? 높이 보면 된다. 자, 평균은 M1, M2, M3. 자, 평균은 누가 큽니까? 파란색이 제일 큽니다. 그쵸?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균이 커요. 평균은 이 대칭축을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림. 자, 1번, 2번, 3번. 자, 대칭축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 어때요? 둘이 셋이. 이번에 평균은 같은데 시그마는 누가 제일 클까요? 반비례한다 했다. 반비례한다 했다. 높아지면 표준 편차가 어떻다는 거다? 작다는 거다. 자, 높다는 건 작다는 거다. 누가 제일 작다? 3번이 제일 작다. 누가 제일 크다? 1번이 제일 크다.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 그지? 이 녀석만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확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확률 구하는 거. 확률은 뭐라 그랬어? 정적분이라 했어. 이 녀석의 넓이를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넓이 정적분 못해. 어차피 이 함수 안 배우잖아. 그래서 줍니다. 표를 줘요. 넓이 표를 줘요. 자, 확률 구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표를 읽을 줄 알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Z 분포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P 0부터 Z가 스몰 Z까지. 그래서 뭐 0.5, 1, 1.5, 2 뭐 이렇게 줍니다. 0.5가 몇이었지? 기억이 안 나. 0.5 몇 정도지? 0.5 1915 1915네? 0.1915 0.3413 0.4332 외운 거 아니야? 0.477 자, 이 표를 주거든요. 이 표를 보고 이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자, 얘는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0부터 떨어진 거리만큼의 우리 넓이를 알려주는 넓이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Z라고 합시다. 자, Z는 뭐냐면 평균을 우리가 0으로 맞추고 표준 편차를 1로 맞춘 분포를 Z라고 하고, 이 Z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를 거야.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여기에 대칭축이 어디라고? 표준 정규 분포는 0이라고. 그래서 얘는 어디냐면 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마다 확률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읽어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럼 잘 봐. 0부터 1이야. P, Z가 0부터 1이다. 그럼 요 넓이죠? 얘가 몇이라고? 따라가서 읽어주면 돼요. 몇이라고 써있어? 0.343 이렇게 써있어. 자, 그럼 이제 대칭이라는 성질을 잘 이용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자, Z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얘도 몇이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어때? 대칭이니까 똑같겠지? 그지? 1을 찾아가면 되는 거야. 0.344. 자, 그럼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봐. 오케이. 자,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 자,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자, 얘는 항상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 얘기하니까 두 개를 더해서 얘기해줘야 돼. 어떻게? 자, 0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0.5부터 1.5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반 쪼개서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로 나눠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오케이? 그럼 몇이야? 0.192로 하나. 그 다음 0.433이 하나.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마지막. 이번에는 P Z가 1부터 2까지. 자,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면 자, 0을 기점으로 1부터 2까지. 이걸 얘기하는 건 표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빼는 방식으로. 어디서? 0부터 어디까지 해서? 0부터 2까지 해서 누굴 빼? 0부터 1까지를 빼는 방식으로 여기를 구한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0부터 2에서 0.4772에서 뭘 뺀다? 0.3413을 빼는 방식으로 구한다는 거. 이제 이게 기본적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 확률 분포표는 누구만 주어진다고? Z만 주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확률 분포를 다 Z로 바꿀 겁니다. 그걸 우리가 표준화를 할 거야. 표준화. 모든 변수를 전부 다 Z로 바꿔줍니다. Z로 바꿔야만 우리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치환이에요, 치환. 그래서 Z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를 받고 싶어요. 그럼 이 X의 평균을 하나 빼시고요.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표준화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X는 따르고 있었어. 노말 80,5의 제곱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P X가 70부터 85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얘는 확률 못 구한다고. 알겠지?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된다고? Z로 바꿔야만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얘를 Z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균을 한번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라. 평균 80이에요. 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0.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요. 85예요. 평균 하나 빼면 5 나누면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이 녀석을 Z로 바꿔주는 게 바로 표준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 자, 81번부터 보세요. 81번? 아니다. 앞에도 있구나. 자, 77번부터 보세요. 내가 기본적인 문제도 많이 넣어놨거든. 77번을 보면요. 자, 쌀의 무게는 자, 보자마자 변수 설정하면 돼요. 자, 노말 자, 몇 컴마 몇을 따른다? 1.5 컴마 0.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읽고 이제 이 식을 쓰면 돼요. 자, 쌀의 무게가 1.3 이상이고 1.8 이하 1 확률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얘를 항상 뭐 해야 된다고? 표준화를 거쳐야 된다고요. 표준화를 거쳐야 돼요. 자, 표준화 거칠 때 어떻게 한다고? 평균 한 번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자. 자, 그럼 x가 z로 바뀌어요. 자, 평균 하나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 하나 빼고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암산 안 되면 뭐 계산하세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를 확인하세요. 항상 평균은 0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해서 더 해주기로 했지, 그지? 자, 표에서 빨리 뒤져. 1 몇이야? 0.3413. 1.5 몇이야? 0.4332를 더한 값이 확률이 되겠다. 자, 쭉쭉쭉 다 해보자. 자,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것도 배우자. 미지수가 이렇게 섞여 있을 거야. 미지수가 섞여 있을 거야. 미지수가 있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 거야. Z좌표를 비교하는 식을 세우자. 자, Z좌표를 비교하는 방정식을 세우는 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우리 문제를 같이 몇 개 볼 거야. 자, 86번 봐봐. 86번. 자, 86번을 보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 근데 지금 Z는 모르거든. X는 알아. X가 뭘 따라? M, 3분의 M의 제곱을 따라. 자, 평균이 M이고 표준표가 3분의 M인 걸 따를 거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X야. 얘는 X야. M 이렇게 할 거야. 평균이 M이야. 근데 자,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확률이 어딜 봐달래? X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걸 봐달라는데 얘가 몇이야? 0.9987이야. 자, 2분의 9보다 왼쪽을 다 색칠했는데 0.9987 엄청 큰 값이 나왔어. 2분의 9는 평균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왜? 0.9987이니까 여기다가 찍어야 돼. 자,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좌표를 찍어줘야 돼.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 다 색칠하는 거잖아, 그치? 0.5보다 커니까 여기를 다 색칠하자. 0.9987 나온다. 여기다,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0.9987이야.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X로는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항상 바꿔줘야 돼? 표준화를 해줘야 돼. 변수를 Z로 바꿔야 돼. 그래서 요 밑에다가 똑같은 그래프를 하나 더 넣어. 넌 Z야. 그러면 평균이 어디로 오는 거야? 0에 위치하겠지. 그럼 2분의 9는 어디로 올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Z좌표를 비교하는 식을 세우는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얘가 지금 M, 3분의 M의 제곱을 따르고 있잖아, 그치? 자, 얘를 표준화된 좌표로 써주자. 어떻게 돼?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9에서 뭘 빼고? M을 빼고 뭘로 나눈다? 3분의 M으로 나눈다. 자, 이 값이 이제 뭐가 나올지 우리가 예상하면 되는데, 자, 이 확률 값이 그 힌트야. 요 확률 값이 몇이었다고? 0.9987이었지, 그지? 자, 근데 잘 봐봐. 이 절반이 몇이라고? 이 절반이 0.5라고. 그럼 이만큼이 몇이란 얘기야? 0.4987. 자, 표로 빨리 읽어. 0.4987에 해당하는 Z좌표는 3.0. 이런 식을 쓰는 거야. 알겠지? 자, 열심히 요 확률을 얘기하고 이 확률로 얘기하는 Z좌표와 그 다음에 표준화된 Z좌표를 같다고 하는 거. 이런 방정식을 풀겠다는 거야, 이제. 자, 넘어가. 87번 봐. 87번. 자, 87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x가 3 이하, x가 3부터 80까지가 같은데 둘 다 0.3이다. 그랬을 때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다 구해봐라. 다 구할 수 있을 거래. 잘 봐. 그려보자. 자, 아직 x야. 아직 x.
자, x는 평균이 n이야. 자, x한테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0.3이야. 3을 어디다 찍을 거야? n보다 왼쪽에 찍을 거야? 오른쪽에 찍을 거야? 0.5가 넘지 않았으니까 왼쪽에 찍어야 돼. 여기다 3을 찍어야겠어. 0.3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찍어줘야 돼. 이만큼이 총 0.5니까, 그치? 자, 그러면 자 이제 80을 어디 찍을지 볼 거야. 자, 3부터 80까지가 또 0.3이야, 그치? 자, 80 어디다 찍을 거야? n보다 왼쪽에 찍어, 오른쪽에 찍어? 오른쪽에 찍어. 왜? 이만큼이 몇이니까? 0.2니까 0.3까지면 조금 더 가야 돼, 그치? 여기다 찍어야 돼. 80. 그래서 이만큼이 또 몇이다? 0.3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자영아, 자 이만큼은 몇이야? 그러면 요만큼은? 요 빨간색은 몇이야? 0.2야.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또 몇이야? 0.2야. X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 누가 궁금한 거야? Z가 궁금한 거였어. Z로 바꿔. 자, Z는 평균이 어디로 온다? 0으로 온다. 자, 이거 그대로 내려. 그대로 내려. 그대로 이렇게. 자, 그럼 잘 봐봐. 자, 얘는 3을 표준화한 녀석이 여기 올 거고, 얘는 80이 표준화된 녀석이 올 거야. 그치? 자, 여기는 0.2고 여기는 0.1이야. 자, 여기 좌표부터 얘기해. 표준화된 좌표를 얘기해. 3을 표준화한 좌표를 얘기해. 뭐야? 3을 뭘로 빼고 m을 빼고 그 다음 표준표처럼 나누자. 자, 얘를 표준화한 좌표를 얘기해. 얘를 표준화한 좌표를 얘기해. 어떻게 돼? 80을 자, 표준화 됐어, 그지? 자, z 좌표를 비교하는 식을 짜라 했지, 그지? 자, 얘는 표준화된 좌표고 그 다음에 뭘로 하나를 더해기라? 확률 값으로 이 좌표를 하나를 더해기라. 자, 여기서 0.2 뒤져 빨리 표에서. 줬어. 0.2 몇이래? 0.2 몇이야? 0.2. z 좌표 몇이래? 여기 줬잖아. 0.2. 0.52. 그래서 여기 좌표가 몇이다? 마이너스 0.5. 그치, 왼쪽이니까 0보다 왼쪽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0.5이다. 자, 그 다음에 Z좌표 또 읽어. 여기 0.1에 해당하는 거 몇이야? 0.25. 얘는 플러스, 오른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뭘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는 거야. 자, 얘는 0.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m이랑 시그마를 찾는 그런 문제다. 알겠지? 자, 나머지도 해봐. 너무나 확률 구하는 것만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일 같은데 얘가 이제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정규분포의 대칭성.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 자, 변수 하나짜리 먼저 볼게요. 변수 한 개짜리.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p x가 a보다 작고 p x가 b보다 작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a랑 b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a보다 왼쪽, b보다 왼쪽이 넓이가 같대요. a랑 b의 관계는? a랑 b의 관계는 같다. a보다 왼쪽, b보다 왼쪽. 넓이가 같다는 건 어떻다? 같다. 같은 값이다. 두 번째. 자, a보다 왼쪽, b보다 오른쪽이 같다. 이거 뭔 소리일까? A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a보다 왼쪽, a 여기다가 해보자. a보다 왼쪽. 자, b보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인데 넓이가 같으려면 어디다 찍어야 돼요?
여기다 찍어야 할 겁니다. 넓이를 같게 만들어주려면 이 둘이 지금 무슨 관계? 대칭 관계죠. 어디 대칭? 항상 평균 대칭. 이라면 두 개를 더한 걸 뭐라고 쓰자? 그렇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런 얘기 합시다. 자, x가 a보다 왼쪽. x가 변수 하나짜리만 보자. x가 b보다 왼쪽. 더했더니 1이다. 뭔 소릴까 이거? 뭔 소릴까? 생각해보자. 자, 봐봐. a보다 왼쪽. 자, b보다 왼쪽. 더해서 1이래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더해서 1이라는 건 가득 다 채웠다는 거거든요. 자, a를 대칭하면 1로 오겠죠, 그죠? 얘랑 얘는 넓이가 같습니다, 그죠? 그럼 b를 이제 여기다 찍어버려서 왼쪽으로 밀면 똑같겠죠? 맞아요? b를 여기다 찍어버린다. 여기다 b를 찍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두 개를 더해서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a랑 b가 또 어디 대칭? 평균 대칭. 자,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제 우리는 자, 부등호가 다른 방향인데 서로 같대. 그러면 대칭성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 x좌표 갖고 와가지고 평균의 2배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자,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두 개를 더했어. 더했는데 1이 나왔어. 이것도 유명한 대칭성 표현이야. 그럼 보자마자 어떻게 한다고? x좌표 두 개를 더한 게 평균의 2배라고 바로 얘기를 해버리자. 너무 많이 나온 녀석들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 대칭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볼 거야. 잘 봐봐. 90번. 자, 90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x가 n, 8의 제곱을 따를 거야. 자, 근데 p x가 k 이야. p x가 100 플러스 k 이하는 1. 말했잖아. 보자마자 그냥 반응하라니까. 어떻게 하라고? x좌표 두 개를 더한 게 뭐다? 평균의 몇 배? 2배. 자, 그럼 m은 몇이다?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가야 돼 이제. 알겠지? 아주 유명한 대칭성 표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x가 2k보다 크거나 같다. 0.0668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립시다. 0.668을 찾아서 가보자. 자, 평균 원래 m짜리였어요. 근데 여기다 어디? 2k를 2k보다 큰 쪽. 얘가 지금 0.0668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x 분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바꿔서? z로 바꿔서 생각한다 했지, 그지? 자, z로 바꾸면은 여기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렇게 찝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번은 표준화된 좌표로 쓰고 한 번은 이 표를 찾아 읽는다, 그치? 자, 표에서 빨리 0.0668이랑 관련 있는 걸 빨리 찾아 뒤져. 이걸 찾아야 돼. 얘가 몇이야? 0.4332. 얘가 0.433이. 그러니까 여기가 몇입니까? 1.5네요. 이걸 찾아서 끌고 와서 1.5는 자, 표준화된 좌표로 얘기해. 어떻게 돼요? 2k-m을 뭘로 나누자? 8로 나누자. 자, 8을 이렇게 곱해주면 몇입니까? 12. 그래서 2k-m은 12고 m은 k 플러스 50이니까 연립하면 m도 구하고 k도 구하고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자? 어차피 밑에서 이거 했던 거는 앞에서 이미 학습했고 이 위에 거 하나 추가됐어. 대칭성인 걸 바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할 것이다. 알겠죠? 자, 91번.
자 91번 보니까 자 x가 1 이상 x가 7 이상 자 빨리 얘기해. 평균 몇이야? 3, 2, 1 평균 몇이야? 지민아 4. 평균 4 보자마자 그냥 반응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자 1 플러스 7은 2에 m은 4구나. 평균 4다. 바로 튀어나오면 돼. 자 놔줄 거야. 자 p 절대값 x-5가 3 이하 더하기 p x가 0 이하는 p z가 1 이하. 자 이번에 배울 거는 뭐냐면 이거야. 이번에 배울 거는 자 확률이 두 개가 더해지는 걸 하나로 합치는 걸 배울 거야. 확률이 두 개가 쪼개져 있을 때 하나로 합치는 걸 배워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4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확률이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예시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2라고 합시다. 자 요 녀석이랑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8부터 1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자 이걸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싶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을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떨어져 있는 걸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항상 하나로 합쳐주는 걸 해줘야 돼요. 두 개 떨어져 있는 걸. 그래서 자 이 녀석이 지금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랑 8부터 10까지로 지금은 둘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대칭하면 돼요. 자 얘를 대칭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2는 어디로 갑니까? 6으로 가겠죠? 얘가 1로 가는 거 맞나? 잠깐만 이러면 겹치잖아. 그치? 안 붙네? 잘못 잡았어. 잠깐만. 얘를 바꿀게. 0으로 이렇게 바꾸자. 겹치면 안 돼. 자, 이거 하나를 합쳐보자.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이가 어디로 갑니까? 4대칭이니까 어디로 가요? 6으로 가고요. 0은 어디로 가요? 8로 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넓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로 합쳐줄 수 있다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6부터 10까지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을 하나 길러놔야 합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분명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쵸? 하나로 합치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이거 절대값 좀 풀어볼까? 자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2부터 8까지. x가 2부터 8까지 하나 있고요. 0 이하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두 개를 항상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러면 x가 이렇게 있고 자 평균이 어디였죠? 4였습니다. 자 그러면 0 이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2부터 8이 있었어요. 2부터 8이 있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대칭하면 하나로 합쳐준다고요. 분명히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굴 대칭할래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누굴 대칭할래? 이 파란색을 대칭합시다. 그죠? 자 0이 어디로 오죠 그러면? 8로 와서 얘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여기로 이동해서. 날 믿어도 좋아. 떨어져 있는 거 두 개의 확률의 합을 얘기할 때 무조건 하나로 엮어줘야 될 거야. 그래서 무조건 대칭하면 하나로 쭉 합쳐지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죠? 결국 얘가 뭐가 돼요? P 몇 이상? 2 이상. 이렇게 바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몇으로 해놨어요? 1 이하로 해놨죠? 마음에 안 들잖아. 왜? 지금 부등호 방향 얘는 이상인데 얘는 뭐야? 이하잖아. 대칭한대요. 몇 이상으로 바꿀 수 있죠? 대칭하면? 예? 예?
자, 다시요. 자, 여러분들. 자, 이거랑 지금 확률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거 x 거예요. 2죠? 여기에요. 그쵸? 자, z 거예요. 갈게요. 확률이 같대요. 근데 z 거는 우리가 평균이 0이니까 그죠? 여기 1이죠? 이거 이하가 같은 거죠? 아 싫어 근데 우리 z좌표 같다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1 이하랑 몇 이상이 같을 거야. 대칭하면 똑같다 했잖아. 마이너스 1 그렇지. 이걸로 바꿔버려. 얘 뭐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1 이상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아. 뒤집어 버리면 된다고.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이 어차피 똑같다.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너의 z좌표가 같다 소리 할 거야. 얘가 표준화하면 1로 온다고 얘기할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균 4짜리였어요. 이게 2 빼기 4 표준 편차는? 몰라. 는 몇이다? 그렇지. 따라서 시그마 몇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대칭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속 z좌표 이런 것들, x좌표 이런 것들을 돌리자고. 알겠어? 여기 해봐. 일단 이거는 평균이 2라는 걸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래서 y의 평균이 3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자 vx가 0.1336인데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써볼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야. 그러면 x는 이상 확률 분포니까 x걸 짜야 돼. x걸. 그래서 x걸 짜면 x 1, 2, 3밖에 없어 어차피. 이렇게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 p 같으니까 p 뭔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1 마이너스 2p 이렇게 채우고. 자 근데 평균을 알아. 평균은 2야. 그래서 이 녀석을 분산을 구해야 돼. 그럼 분산을 구하는 방식을 언제 써먹는 거지.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하기로 했는데 2x제곱 빼기 2x의 제곱으로 구하기로 약속했잖아. 그지? 그럼 2x제곱은 1, 4, 9 얘기하면 오호 오 빼기 네? 분산인데 몇이다? 0.1336이고 그래서 4가 사라지고 P는 0.0668 이게 뭐였다고? 얘네 이걸로 이제 시그마를 찾는 괜찮아? 오케이 빨리 변수 하나에서 끝낼 수 없어. 절대 안 돼. 변수 2개까지 가야 돼. 변수 하나에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28번을 풀었다. 94번. 이거 10월 28번이잖아. 그치? 통계 4점짜리 하나 맞출 준비가 됐다 지금. 가능성 있다. 내가 말했잖아. 4점짜리 중에 가장 쉬운 게 통계라고. 자, 94번 보니까 x가 따른다. m, 2n분의 1의 제곱 얘를 따른다. 자, 근데 대칭성 줬어. 이제는 그냥 몸이 반응을 할 거야. 몸이 반응해. 보자마자 쓴다고. 자, x가 a제곱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0.977이야. 보자마자 생각나. 이거 빨리 Z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자, 이 녀석을 Z로 빨리 바꾸고 싶어. 표준화를 바로 해버려. 0.
자 얘가 이제 아마 2에 해당할 거야. 그치? 2에 해당해. 여기야. 여긴데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을 표준화한 값이 2가 된다는 식을 세워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이 2는 자 쟤를 표준화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여기다 m을 빼고 2m분의 1로 나눠야겠어. 그치?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를 2m이라 해놨잖아. 얘를 2m이니까 얘가 m이네. 그래서 이 m제곱이 되네. 따라서 m은 1이고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m이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가 2가 되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 a가 양수냐 음수냐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돼? 이 x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고르면 되는데 x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4분의 1, 저 녀석이 몇이냐? 4분의 미안해. m이 몇이었지? m이 1이었지. 1, 2분의 1의 제곱. 자 이거니까 4분의 1로 바꾸면 얘를 z로 표준화 해버리면 자 1을 빼고 2분의 1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1을 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찾아서 읽어주면 되겠어. 1.5 마이너스 1.5 0 그래서 1.5 값을 읽으니까 몇이야? 0.433이. 그래서 이거를 0.5에서 뺐으니까 몇이다 시우야? 답은? 6 8이 되겠다. 아 이거 못하면 곤란해. 될 때까지 연습해야 돼.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짜리 봤어? 넘어가. 성아 너 화통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지? 이거 어렵게 느끼면 진짜로 계속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너 공통만 하다 큰일 나. 화통이 차지하는 점수가 무려 30점이야. 자, 인제 어려워져. 현수 2개. 자, 전기분포 대칭성. 현수 2개를 볼 거야. 그래서 x 분포도 주고 y 분포도 주는데 이 녀석의 관계를 주거든. 자, 그래서 그걸 봐야 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이런 얘기 하자. x는 m1, 시그마 1 제곱을 따르고 y는 자 m2, 시그마 2 제곱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자.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것부터 구동 방향이 같은 것부터 얘기하자. 뭔 소리일까 이거? 자 분포가 지금 2개거든. 하나 x고 하나 y 서로 다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무조건 표준화해서 둘 다 z로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변수 2개짜리는 무조건 표준화를 해야 돼. 표준화해서 둘 다 표준화해야 돼. 그래서 각각의 z좌표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야 돼. z좌표가 관계가 있는 거야. 저 x좌표, y좌표는 관심도 없어. 제가 a고 b고 나 몰라.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z로 바꿔야 할 거야. 이렇게 z로 바꿔야 할 거야. z로 바꿔야만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 녀석으로 다 바꿔줘야 돼. 그래서 자 같은 변수가 됐는데 방향이 똑같아. 그래서 이 둘의 값이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a-m1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식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쓰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냥 뭐다? 둘의 z좌표가 동일하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 표준화된 z좌표가 같구나. 두 번째. 자 그럼 이번에 대칭성. 서로 방향이 반대인데 같은 값일 때 이거 대칭성이라 했지, 그지? 어디 대칭? 평균 대칭이라 했어, 그치?
자 그럼 둘이 더하면 뭐엇이 나와야 돼? 평균의 몇 배가 나왔었지 항상? 2배. 근데 Z좌표로 바꿀 거잖아, 그지? Z좌표로 바꿀 거야, 이렇게. Z좌표로 바꿨을 때, 자, Z는 평균이 어디라 했어, 항상? 0. 그래서 더하면 0. 이걸 기억하면 돼. 세 번째. 자, 또 다른 대칭성 뭐였어?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가 B보다 작거나 같은 방향인데, 더했을 때 몇이 나오는 거? 1이 나오는 거. 얘도 역시나 뭐야? Z좌표의 합이 몇이다? 0이다. 얘도 대칭성 표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을 때 달라진 건 뭐다? 표준화를 해서 Z좌표 관계식을 써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96번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자, 96번 보니까 자, A는 따릅니다. A는 뭘 따릅니까? 정규분포 9,0.4 제곱을 따릅니다. 자, B는 따릅니다. 정규분포 20,1의 제곱을 따라요. 자, 그랬을 때 자, A가 8.9 이상 9.4 이하의 확률과 뭐가 같다 그랬냐면 자, B가 19 이상 K 이하의 확률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요 녀석이 이랬을 때 이제 K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를 했네. 자, 그럼 표준화로 바꿔보자. 자, 얘 표준하면 어디부터 어디가 됩니까? 9 빼면 마이너스 0.1 0.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자, 빼면 0.4 나누면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 20 빼고 1 나누면 마이너스 1. 자, K 20 빼고 1로 나누면 K 마이너스 20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대칭성 잘 봐야 돼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 봐야 돼요. 이 녀석이랑 자, 이 녀석 어디입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여기죠. 마이너스 1부터 여기 가운데 0이에요. 가운데 0이고 자, 여기서 K-20까지 이 둘이 어떻다? 같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둘이 똑같은 거 있어요. 하나 1이고 하나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둘이 뒤집혀 있는 형태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몇이다?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K는 20.25가 되겠다. 자, 대칭성 얘기하는 거 이제 우리가 해보자. 자, Z좌표가 우리 이런 표현 만나면 자, 97번도 마찬가지야. 자, 97번에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반응하면 돼. 자, X가 8 이하랑 Y가 8 이하를 더했더니 1이다. 전형적인 대칭성 표현. 그러니까 이 녀석의 Z좌표랑 이 녀석의 Z좌표를 더하면 몇이다? 0이다 라는 식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표준화 변화해보자. 8-m 표준편차 2였네, 그치? 자, Y 거는 8-2m 표준편차 시그마 더하면 0이다 이런 식 써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97번부터 해봐.